네. 경회여고 님의 침묵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 조금 키워서 네. 봅시다. 제목 님의 침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님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그냥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표현법하고 같이 한번 짚어가 볼게요. 처음에 님은 같습니다. 아, 탄식이죠.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화자는 이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우리가 높임 표현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하십시오체, 상대 높임법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이런 표현을 시에서 쓰면 경어체라고 합니다. 경어체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니까 경어체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종결 어미의 반복,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러면 푸른 산빛에 있다가 단풍나무 숲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푸른 산빛은 님과 나의 사랑이고, 사랑을 깨뜨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 즉 이별을 향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푸르다 라고 하는 색채어가 들어가 있다. 기억하시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이거는 사랑의 서약이겠죠. 네, 우리 사랑 영원하자 라고 했던 이 약속은 황금의 꽃처럼 굳고 빛났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자, 직유법이고, 왜 하필 황금의 꽃이냐? 황금, 반짝반짝 귀하게 빛나는, 귀하고 소중한 꽃처럼 아름다운, 이거겠죠. 그리고 또 황금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는 소중한 사랑의 약속이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티끌은 먼지입니다. 그리고 차디차다 차갑게 식어서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 작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옛 맹서와 차디찬 티끌은 대조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 역시도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즉, 나의 운명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만큼 날카로운 님과의 첫 키스의 추억은 나에게 절대적이었고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님은 떠났지만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절대적인 사랑이 말소리에 귀가 먹고 얼굴에 눈이 멀었다 라고 표현해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적 표현의 의도는 님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어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즉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 여기까지는 슬픔이죠.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회자, 모인 사람은 정, 반드시 리,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별은 너무나 슬펐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죠.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화자가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 그러나의 기능을 시상이 전환된다. 화자의 태도가 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즉 회자는 정리하는데 떠날 때는 또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자, 거자 떠난 사람은 필 반드시 반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불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면 만난 사람은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난다. 만난 거 헤어진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만났다고 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어요. 역설입니다. 자, 여기서는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네가 떠났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여전히 널 향해 있어.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즉 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노래는 제 곡조를 이기지 못하고 님이 없는데도 님의 부재 상황에서도 이것을 휩싸고 돕니다. 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만점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교재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만점 노트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용운 작가 이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시고요. 1920년대 시입니다. 여기서 님에 대한 해석은 일단은 1920년대를 고려해서 조국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자, 한용운이라는 작가의 어떤 승려라는 처지를 생각할 때 부처 또는 어떤 절대적인 불교적인 진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그냥 사랑하는 연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 연가. 자, 연가가 뭐냐면 러브송이에요.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 연가풍에 이 경어체를 사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간절한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 불교적인 비유, 그 다음에 고도의 상징. 고도의 상징이라는 건 푸른 산빛, 그 다음에 단풍나무 숲, 그 다음에 차디찬 티끌 이런 단어들의 의미. 시상의 전개에 전환되었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님의 침묵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